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하나씩 짚어봅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계속 함께해 주시고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흘 전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어제 피의자 장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피해자 모습 함께 보시죠. 왜 살해하셨어요? 피해자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실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범행 왜 그러셨어요? 여학생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네,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이 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즉시 공개가 아니라 14일부터 공개된다고요? 일단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 본인이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네.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무응답을 거부 취지로 해석을 해서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14일 오전부터 신상 공개가 30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피해 여학생 부모님이 영정사진 들고 사건 현장을 찾아서 더 가슴이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제가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예. 그런 날에 자녀가 참변을 당한 사건 현장에 영정사진을 들고 간 부모님의 심경은 사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양 장래 희망이 이 응급구조사였다고 하죠. 네. 그날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은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셨을 텐데요. 현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 공간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라든지 또 손편지들, 노란 리본 물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엄마, 아버지가 이 영정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착한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런 일로 희생돼야 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상실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부모는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무거운 가슴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유족의 편에 서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대응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 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하는 게 이제 2023년에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버렸던 적이 있어요. 네, 이상동기 범죄. 예, 그때 그 뭐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신림역 사건 기억을 하실 텐데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023년에 경찰 그리고 행안부, 법무부가 모든 대책을 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이듬해에도 비슷한 이상동기 사건이 있어서 계속 대책이 나왔고 그때 그 경찰 같은 경우는 특별 경찰 활동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전국 250여 곳의 순찰 경력을 총동원을 했고 행안부 같은 경우도 이런 범죄 대응을 위해서 CCTV를 다 확충을 했고 네. 법무부도 이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잠재 위험군을 또 선별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이런 그 예방책들을 내놨지만은 이게 그 사건이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매년 40여 건씩 계속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령 이번에도 장모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활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이제 근본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 근본 원인은 결국은 삐뚤어진 그 생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그 생각들이죠. 본인이 어떤 뭐 박탈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 그 탈출구가 없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최근 충격을 줬던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2차 공판이 최근 열렸는데 이 살아남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CCTV 영상까지 처음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비공개 증인 신문에 피해자가 출석을 해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 증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김소영이 건넨 그 음료수를 마셔보니까 굉장히 쓴 맛이 났다고 합니다. 네. 쓴 맛이 나서 이 음료를 다 마시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김소영은 다 마셔라. 일명 원샷이라고 하죠. 예. 모두 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라라고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계속 강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고 바로 즉시 굉장히 어지러움 그리고 구토 증세를 느꼈고 카페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까지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김소영 역시도 이 재판에 출석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장이 증인에게 뭐 질문할 것이 있느냐라는 취지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에 대해서 이전에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2차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공판은 진행되겠지만 과연 이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번엔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 코스피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7,498포인트로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유례없는 불장에 과감한 투자와 수익 인증 글들이 잇따라 화제입니다. 이 한 공무원에 무려 23억 원을 하이닉스에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출이 17억 원가량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에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몰빵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일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과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작성자 A씨가 밝혔고요. 하이닉스 융자 끼고 22억 풀매수 가자. 이런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건데 지금 진위 여부가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투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정도가 채 안 됩니다. 5억 정도가 채 안 되는 본인 투자금에 융자를 받은 것만 17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대본 대비 약 4.4배의 고위험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융자 만기 도래일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9월 말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40개월, 그러니까 4개월 아니죠. 예. 4개월 안에 수익 실현을 기대한 단기 고수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신용융자가 연 7%에서 9%가량 이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강제 매도 위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 글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는 호황에 지금 이 흐름에 나도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 이른바 포모 심리 느끼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5060 세대까지 B2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머물다가 거의 4배 가까이, 그러니까 3배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요. 지금 네. 못 사면 나 영영 못 산다. 나만 뒤처진다라는 그 포모 심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은요. 5060 세대는 특히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포모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5060 세대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비중 또한 또 상당합니다.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자금력을 빚을 내서 주식에 올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중은행에 이제 카드론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례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만약 여기서 주식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큰 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B2,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한 연예인들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김구라 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김구라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45,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5월 7일 종가 기준 27만 원을 넘어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정 수익률 계산해보면 50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박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식 고수 연예인에 김구라 씨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여러분들 다들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아시겠지만 전원주 씨 또 SK 네. 하이닉스 주당 2만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또 대박이 난 대표적인 연예인이고요. 네. 가수 조연아 씨 같은 경우도 친구가 3천만 원을 좀 불려달라고 맡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잘해서 무려 1억 원으로 불려줬던 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치솟은 꽃값 때문일까요? 요즘은 카네이션을 대신할 다양한 효도 아이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사실 어제 꽃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 꽃 가격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한 네. 송이에도 지금 10,000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중동 상황에 포장재 가격까지 올라서 이 가격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꽃을 사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대신에 카네이션 대신에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페펜족이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네. 게네이션이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이 카네이션 모양으로 장식을 해서 그 반려견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체가 사실 견주가 어찌 보면 반려견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는 게네이션이 하나의 또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또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예. AI, 이제는 남녀노소 다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이 오픈 AI가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서 AI를 활용해서 부모님이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사실 부모님들 아직까지 기계 작동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키오스크 앞에만 가도 땀 흘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I 배우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자녀와 함께 배운다면 그리고 자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면 천군만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AI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배우는 프로그램까지 어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이 꽃보다 현금 더 좋아하신다는 이런 농담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고물가 영향도 있겠지만 이 같은 문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국룰이라고 한다면 어버이날 꽃과 함께 건강식품 선물로 드리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취향은 내가 제일 잘한다. 현금이 최고다. 사실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이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자식들이 고심해서 산 옷이라든지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선물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그런 미스매치를 0%로 줄여주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현금 봉투 드리는 자녀들도 많아졌는데요. 그 외에도 요즘엔 또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AI를 활용해서 부모님의 과거 사진들을 AI로 만들어서 디지털 편지, 디지털 영상으로 대신해서 선물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부모님의 또 취향이 확실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술, 그 가운데서도 막걸리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이 엄마, 아빠의 사진을 막걸리 병에 넣어서 커스텀 막걸리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 그것이 부모님의 취향과 매치가 됐을 땐 부모님한테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요즘은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우 선우용료 씨가 황혼 육아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딸기? 딸기. 딸기? 응. 오케이. 잠깐만. 초콜릿 하나 주자. 초콜릿하고 딸기. 아이 진짜. 애 키우기 어렵다. 요 초콜릿 한번 먹어봐. 딸기 줘. 초콜릿 먹어봐. 한번 먹어봐. 먹어봐. 아니 아직. 맛있나? 간채보살. 힘드신가 보다. 너는 하나님 좀 찾아라. 우리 다 같이 찾자. 주여. 4살짜리 하나 놓고 3명이서. 손자 손녀 보는 할머니들을 돈 좀 많이 드려야 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맡기고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있잖아, 애가 살짝 이렇게 다치거나 하잖아. 그러면 그 원망을 다 듣는 거야.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손주들을 육아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죠. 조부모님들이 이 손자, 손녀를 봐주시는 그 비중이 상당한데요.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요. 이 조부모 육아하시는 분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육아 노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간으로 보면은요. 이제 4.6일 정도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 주의 근무 시간도 상당합니다. 26시간이 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점은 당연히 손자, 손녀
너무 예쁘죠. 그리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봐주고 싶으시겠지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비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는 정말 온 마을이 함께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다들 바쁘고 일해야 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조부모님들 모두 육아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정당하게 대가에 대한 지불을 받으면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지난해에 이어 백상예술대상 2년 연속 수상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요즘 대세 중 대세로 떠오른 이수지 씨 활약상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야 이거 그리고 고기가 너무 질기다. 고기 말고 생선으로 다오. 그러면 이거 가져가. 나 이거 안 먹는다. 야 이거를 어떻게 먹어? 이서야 안 돼. 이서야.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가 지금 모기에 물렸어요. 이서야 정신 차려. 이서야 절대 긁으면 안 돼. 지금 저는 제이미 수학학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 어느 날 그걸 딱 이렇게 깎아를 봤더니 그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네, 이수지 씨 전년도 수상자 자격으로 시상대에 올랐는데 본인이 상을 받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본인이 시상자로 올랐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했어요. 이 예능상 후보가 장도연 씨, 홍진경 씨, 또 김연경 씨 누가 받아도 뭐 이견이 없을 그런 후보들이 또 후보군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옆에 있었던 신동엽 씨로부터 이제 이수지 씨가 예능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호명하게 되면서 눈물을 터뜨렸는데 제작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웃기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예능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만큼 예능계 대세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요즘 인기가 대단한데 최근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패러디한 영상도 굉장한 반응을 얻었잖아요. 이수지 씨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탁월한 관찰력을 정말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강도 높은 현실을 다큐 형식으로 풀어서 웃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웃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공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MZ세대들이 원하는 게 진정성 공감이잖아요. 예. 뭐 이 부분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렌드 파악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해서 자신만의 어떤 개성으로 재해석해서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세 예능인으로 거듭났고 또 어제 큰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조계사에서 최초로 불자가 되는 수계식을 치렀는데요. 국내 최초 로봇 스님의 모습 직접 보시죠. 다비스님 환영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시겠습니까? 예, 귀하겠습니다. 정말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어떤 길을 걷는 로봇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자,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 최초의 로봇 스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법명도 있다고요? 네, 법명이 바로 갑입니다. 예. 이 갑이라는 뜻이 인간의 고통을 살피고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름다운 자비를 전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계식 실제 불자들이 겪게 되는 이 수계식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회색 장삼 또 가사를 착용한 로봇이 스스로 걸어서 입장해서 합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AI 로봇 스님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 스님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모습 단순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기 위해서 이 가치 기반을 종교적인 전통에서 찾는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비 스님 해탈을 향해 정진하면서
이것도 걱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에너지 과충전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 로봇 5개도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외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5개를 정하고 있는데 로봇에 맞춰서 조금 각색이 된 겁니다. 사람을 해야지 않을 것, 로봇을 해야지 않을 것, 그리고 덧붙여서요. 배터리 너무 많이 충전하지 않겠다. 이런 이 5개에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이 이제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 공존을 할 때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남의 것까지 탐하지 않고 적당히 그 중용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비 스님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연등 행렬이 있죠. 다음 주 16일, 17일 그 동대문하고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렬이 있는데 네.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만 개의 연등이 행진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 행렬을 열어서 행진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가비 외에도 그 지금 도반이라고 합니다. 같이 돌을 닦고 있는 로봇들이 있어요. 네. 그 도반인 석자, 모희, 리사 이런 본명을 받은 로봇 그 세대도 같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면은 그 종로와 동대문 가서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이 신자 수가 급감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신자 수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게 AI 로봇을 동원을 한 것은 참 참신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